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혼자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랑과 상처, 그리고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떨까? 내가 늙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한다면 어떨까? 오늘의 주인공 정순 씨는 바로 그 일을 겪었습니다. 칠순 잔치날 딸에게 버림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긴 여정. 지금부터 약 60분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차 한 잔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순 씨는 1955년생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셨죠.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5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남편은 건설 일용직, 정순 씨는 식당 보조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벌어 모은 돈으로 가락동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딸 윤지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뱃속에 있었다니.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서 밤새 쳐다봤어요. 그때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우자.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3살 되던 해 겨울 남편이 공사장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무거운 짐을 들 수 없게 됐죠. 그날부터 정순 씨가 가장이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첫 번째 일이 남대문 시장 청소였어요. 6시까지요. 그러고 나면 식당 주방 일이 7시부터 2시까지. 오후 3시엔 아파트 계단 청소. 저녁 7시엔 식당 설거지. 그렇게 하루에 4군데를 돌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죠. 윤지는 항상 혼자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아이 잘 살 수 있어. 그 생각뿐이었어요. 윤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 그리기 숙제가 나왔어요. 윤지가 그린 그림엔 아빠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엄마는 왜 안 그렸니? 그랬더니 윤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없어요. 엄마 얼굴을 잘 몰라요. 그 말 듣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 아이한테 엄마가 없는 거나 다름없구나. 그렇게 벌어도 나는 이 아이에게 엄마가 아니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주변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정순 씨는 새벽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신문 배달이었어요. 한겨울에 자전거 타고 신문 돌리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요. 장갑 껴도 소용없죠. 그래도 참았어요. 윤지한테만큼은 엄마 때문에 학원 못 다닌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손을 보면 참 끔찍했어요. 손톱은 다 갈라지고 손등은 트고 관절은 부어있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손으로 윤지 머리를 쓰다듬을 땐 따뜻하더라고요. 그게 엄마 손인가 봐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본인의 청춘을 다 갈아 넣으셨죠. 정순 씨도 그랬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윤지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요. 서울대학교. 접수할 때부터 이건 무리다 싶었는데 윤지가 해냈어요. 합격증 받아들고 오는 윤지를 보는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둘이서 소주 한잔 했어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 딸 이제 잘 살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 정순 씨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나 더 늘렸어요. 주말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부잣집 화장실 청소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 아이는 우리 윤지만큼 공부 잘하나? 이 집 부모는 나만큼 열심히 살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엔 원망이 됐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윤지도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윤지는 대학 생활을 잘 해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교환학생도 다녀왔어요. 그 비용도 물론 정순 씨가 댔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윤지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윤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S그룹 합격했어. 그 소리 듣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동안의 2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새벽 신문 배달하던 날들, 계단 청소하던 날들, 손이 얼어서 따뜻한 물에 녹이던 날들.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윤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윤지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화가 줄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더니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2달에 한 번으로. 바쁜가 보다 했죠. 대기업이니까 야근도 많을 거고 업무도 빡빡할 거고. 이해했어요. 그래도 가끔 문자는 보냈어요. 윤지야, 밥 먹었니? 엄마가 반찬 좀 보낼까? 그러면 답이 짧았어요. 엄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게 다였어요. 어느 날 정순 씨가 딸 회사 근처에 갔습니다. 김밥을 싸서요. 윤지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숲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일이 없는 곳이죠. 윤지 회사 건물에 들어가려는데 경비원이 막더라고요. 어디 오셨어요? 그래서 딸 보러 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김밥 들고요. 근데 윤지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그냥 놓고 가. 그러더라고요. 정순 씨는 김밥을 경비실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아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짐이구나. 윤지 입장에선 가난한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오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윤지가 변했다는 걸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윤지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윤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다음 달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상대가 누군데? 물었더니 재벌 3세래요. 윤지 회사 거래처 아들이라고. 기뻐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정순 씨는 새 옷을 맞췄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백화점에서 정장 한 벌 샀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화장도 해보고 머리도 정리했는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 같았어요. 점원이 어머님 잘 어울리세요 그러는데 거짓말 같았죠. 그래도 샀어요. 딸 결혼식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게 보여야 하니까. 진행자. 결혼식장은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반짝반짝하게 차려입고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나는 그 사이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었어요. 윤지를 찾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분이 신부 어머니세요? 어머 좀. 그런 소리들이요. 신부 대기실에서 윤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엄마 왔어? 그런데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작게 웃더라고요. 비웃음이었어요. 신부 어머니시네요. 근데 좀. 그 말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윤지가 엄마 밖에서 기다려줘 그러더라고요. 차가운 목소리로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정순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죠. 내가 키운 딸이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윤지가 아빠 팔짱만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보통은 양쪽 부모님 다 모시잖아요. 근데 나는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정순 씨는 윤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지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건네려는데 윤지가 받질 않더라고요. 엄마 그냥 가. 하객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윤지한테 나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정순 씨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20년을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슬펐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쏟아부은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경험.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 어딘가에 정순 씨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시고요. 이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윤지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에만 가고 친정엔 오지 않았어요. 첫 추석 때 윤지한테 전화했어요. 윤지야, 올해는 우리 집에 올 거지? 그랬더니 엄마 미안한데 시댁에 가야 해. 시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이해했어요. 며느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섭섭했어요. 명절이 되면 TV에서 가족들 모여 있는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나랑 남편 둘뿐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윤지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손주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전화해서 윤지야 언제 볼 수 있을까?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그랬더니 엄마 산후조리원에 있어. 나중에 봐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요즘은 다 그렇다잖아요. 산후조리원 가고. 그래서 한 달 기다렸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정순 씨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손주 돌잔치는 언제야? 엄마가 준비 좀 도울게. 그랬더니 엄마 돌잔치는 시댁에서 할 거야. 엄마는 안 와도 돼. 뭐? 윤지. 요즘은 그래. 친정 쪽은 잘 안 와. 시댁 중심으로 하거든. 그 말 듣는 순간 전화기를 못 놨어요.
한참을 붙잡고 있다가 겨우 그래 알았어 했죠. 전화 끊고 나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낳은 딸의 아이인데, 내 손주인데, 나는 그 얼굴조차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년. 정순 씨는 70살이 됐습니다. 칠순입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올해는 칠순인데 조촐하게라도 잔치하자. 윤지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윤지한테 전화했어요. 윤지야, 엄마 올해 칠순이야. 우리 가족끼리 밥이라도 먹을까? 그랬더니 윤지가 엄마 내가 해줄게. 호텔에서 제대로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에서 칠순잔치라니. 정순 기쁜 목소리. 그동안 섭섭했던 게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 윤지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엄마 칠순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너무 기뻤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한복을 새로 맞추고 머리도 염색하고 피부과도 갔어요.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나? 계속 확인했죠. 윤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어요. 드디어 칠순 잔치 날.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와 정말 화려했어요. 샹들리에의 꽃 장식에 음악까지.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라니 꿈만 같았어요. 하객들이 벌써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제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윤지 남편 쪽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윤지가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줬구나 그 생각에 감사했죠. 정순 씨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지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분이 주인공이세요? 어머 그런가 봐요. 근데 좀 그런 소리들이요. 제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새 한복을 입었는데도 왠지 초라해 보이나 봐요. 그때 윤지의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거만한 목소리.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어쩌죠. 하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네? 시어머니. 노인 냄새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냥 짧게 인사만 하시고 일찍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정순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칠순 잔치인데요. 제가 주인공인데. 시어머니.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지가 이렇게 호텔까지 잡아들인 거잖아요. 감사히 생각하시고 이제 가보세요. 하객들 많으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그때 윤지가 나타났습니다. 윤지야, 윤지야. 윤지 작은 목소리 외면하며. 엄마.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하객들이 다 보잖아요. 윤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칠순이잖아. 윤지 더 낮은 목소리로. 엄마 나 망신당하기 싫어요. 제발 그냥 가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내가 평생을 키운 딸이 나를 망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섰죠. 뒤에서 윤지가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순 씨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칠순 한복을 입은 채로.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한참을 서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그런 눈빛들이요. 나는 그냥 무너졌어요. 완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할까? 내가 더러운 사람인가?
냄새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윤지처럼 행동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순 씨처럼 자식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효란 뭘까? 사랑이란 뭘까? 집에 돌아와서 한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죠. 거기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리고 내 딸에겐 나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날 이후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순 단호한 목소리. 다시는 윤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그 아이 인생에서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날 나는 모정을 버렸습니다. 모정을 버렸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나요? 다음 이야기는 정순 씨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칠순 잔치 이후 정순 씨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윤지도 안 보러 오고 남편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혼자 남아서 뭐 하나 싶었죠. 고향 근처 작은 집을 얻었어요. 방 2칸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조용했어요. 사람들 시선도 없고 아무도 나를 몰라요. 그게 좋았어요. 정순 씨는 그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려요.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고 공기가 맑아서 숨쉬기가 편했죠. 처음엔 외로웠어요. 말동무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평화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집 청소를 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봉투가 나왔어요. 뭐지 싶어서 열어봤더니 토지 서류더라고요. 묵호 신도시 개발 예정지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헐값에 산 땅인가 봐요. 까맣게 잊고 있었죠. 정순 씨는 그 서류를 들고 마을 사무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 땅 지금 개발 들어갑니다. 신도시 보상금 나와요. 보상금이요? 네, 이 정도 평수면 최소 30억은 나올 겁니다. 30억이요? 그게 무슨 30억. 정순 씨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돈이 생긴다니. 처음엔 기뻤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씁쓸했어요. 이 돈이 20년 전에 있었으면 윤지를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 돈이 칠순 전에 있었으면 윤지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윤지 울먹이는 목소리. 엄마. 나야. 정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이제 끝났어. 남편이 사업 망했어. 집도 다 날아갔어. 나 갈 데가 없어. 엄마, 나 좀 도와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년 전 나를 버린 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정순 씨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윤지 우는 소리만 들렸죠. 엄마, 제발.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계속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내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정순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차분하게. 윤지야, 3년 전 기억나니? 엄마. 내 칠순날 넌 나를 망신이라고 했어. 냄새 난다고 했지. 그날 나를 쫓아냈잖아. 엄마 미안해. 나 진짜 미쳤었어. 엄마 용서해줘. 용서? 윤지야, 나는 내가 용서를 구하러 온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넌 지금 필요해서 온 거잖아. 내 돈이 필요해서. 윤지.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보상금 소문 들었다는 거 나도 알아. 마을이 좁아서 금방 소문 나거든. 정순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지야. 나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그리워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 안 했잖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건강한지, 밥은 먹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 근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칠순날 내가 그 문을 나서면서 엄마도 함께 버렸거든. 엄마, 제발.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윤지야, 너도 이제 혼자 살아봐. 아무도 기댈 곳 없이. 그때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정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딸을 거절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내가 드디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딸이 아니라 나를요. 그 후 정순 씨는 보상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노모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말동무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는 곳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언론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나요? 정순 미소 지으며. 저는 한때 버려진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날 행사장 한 구석에 윤지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엄마를 바라보며 윤지를 봤어요. 많이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가가진 않았어요. 윤지도 이제 알아야 해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그리고 한번 버린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분, 정순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씨는 냉정한 게 아니라 용기 있었던 거라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용기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순 씨는 지금도 강원도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웃음을 되찾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듣고 텃밭 가꾸고 재단 일하고. 그렇게 살아요. 윤지 생각 가끔 해요. 내 딸이니까. 근데 예전처럼 마음 아프진 않아요. 이젠 그저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순 씨 같은 부모님이 주변에 계신가요? 아니면 윤지처럼 후회하고 있는 자식이 있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나를 지킬 때 시작된다는 것. 정순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사랑은 나를 버린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말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